네, 안녕하세요. 프랑스가 좀 너무 옹졸하게 속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방위 산업과 국가의 그 국방 의지를 대변하는 상당히 고급 매체죠. 메타 디펜스. 근데 이 고급 매체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K 무기에 반한 폴란드는 바보고 F-16 업그레이드를 대당 2천억 바가지를 쓴 호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이게 프랑스식 자주국방이 이게 파산했구나.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한국에 대해서 그거는 방산도 방산이지만 한류죠. 프랑스의 어떤 그 깊은 그 아픔은 뭐냐면 그래도 자기들이 문화와 예술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는데 미국의 팝뮤직, 또 영국의 팝뮤직, 그리고 미국의 영화 그 앞에만 서면 초라해지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젠 코리아 앞에서도 초라해지죠. 예. 뭐 이왕 나온 김에 개그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브루노 마스 아재가 어떻게 태극기 부대예요? 그죠?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를 저렇게 되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예, 이쁜 걸 전 얼마 전부터 알았었는데 브루노 마스까지 하니까 더 이쁘게 보여요. 이거는 제가 혹시라도 이제 그 저작권에 걸릴까봐 안 틀어드리겠는데 화성인 릴도지라는 유튜브 채널이고 김정은과 김여정의 아파트를 그 패러디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로켓 아파트가 아니라 로켓 하는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예, 화성인 릴도지를 검색하셔가지고 APT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 그 에피소드인데 예, 그 꼭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세뇌 탈출 자유구독 동료 부탁 말씀 올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16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제 폴란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이랑 계약을 맺은 게 대당 한 2천억 됩니다. 예, 그래서 10월 25일 기사입니다. 폴란드는 2003년 구매가의 2배를 지불하고 F-16 48대를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한다. 그 돈이면 신품 라파를 사고도 남았다. 참 바가지를 쓴 호구다. 이것만 보면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국내의 일부 유튜버들도 이런 그 논조로 그걸 얘기를 하는데 먼저 오해가 있는 겁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이게 바가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낼 만한 돈이에요. 이걸 바가지라 그러면 나중에 KF-21도 싼 값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물건 값의 시세를 알아야 우리도 받을 만큼 받죠.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좀 싸게 받더라도. 그래서 이걸 바가지로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바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유튜브 평론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에는 바가지 썼다는 내용이고 밑에 그 까만 글씨는 뭐냐면은 큰 거. F-16 48대를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할 비용이면 라팔 쌩쌩한 최신형 F4를 42대를 사고 그리펜 최신형 EF를 쉬운 2대 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포함한 구매 비용을 보통 이제 살 때는 옵션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를 설치한 옵션을 사니까 옵션 포함한 구매 비용을 라팔과 그리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F-16에 대한 비판에서도 그걸 유추를 해보면 F-16 바이퍼를 웬만큼 옵션을 주고 새 거를 사면 얼마겠다. 그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같은 비밀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수준을 알아야 우리가 KF-21을 나중에 이제 지금 블록 1은 약세지만 블록 2가 됐을 때 옵션을 포함했을 때 받아야 될 유닛 코스트 그러니까 대당 비용을 우리 수준, 눈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 깊은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메타 디펜스에 이거를 좀 차분하게 이 F-16에 대한 부분을 차분하게 요약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F-16 48대 바이퍼 업그레이드 비용이 무려 73억 달러라는 점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2003년 구매 비용의 2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플레가 70%이므로 2003년 그 가치로 환산하면 당시의 F-16 구매 비용의 1.2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억은 2003년 5052 그 당시 모델 구매 비용의 1.2배다. 바이퍼로 업그레이드 비용이. 그리스가 2016년에 84대의 F-16을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할 때 15억 달러였습니다. 타이완이 2021년에 140대의 F-16을 업그레이드할 때 45억 달러였습니다. 타이완이 같은 해 신형 F-16 바이퍼 66대를 구매하는 비용은 불과 20억 달러였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비용만 보면 보통 이제 그 F-16 5052를
바이퍼로 업그레이드 할 때 한 2, 3천만 달러 드는 거예요, 대당.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 나오는 거죠. 폴란드도 대당 2, 3천만 달러 들으면 한 50대 했다 그러면 한 그 정도 가격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한 10억 달러 뭐 이 정도에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많이 들었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거짓말 혹은 착각이 있어요. 타이완이 2019년, 2021년 요 무렵에 신형 F-16 바이퍼를 살 때 얼마 지불했냐? 여기서는 20억 달러라 그러는데 천만에요. 80억 달러 지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당시에 신형 바이퍼 66대 옵션 포함이죠, 물론. 이거를 살 때 2019년 달러 가치 기준 8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2019년 그 당시 달러로 했을 때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대당. 5년 동안 23% 인플레 됐습니다. 그러면 24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달러의 전체적인 그 달러 가치의 인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값의 인플레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2024년 기준 1억 4,800만 달러, 대당 2,027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폴란드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낸 비용은 대당 비용은 신품 바이퍼 대당 비용입니다. 2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해야겠죠. 야, 있는 거를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2천억이 들었으면 신품도 2천억이라며 비용이 좀 불공정한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길래 그래?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 내용이 수긍할 만하면 맞아, 대당 2천억 달러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보죠. 중고 F-16 48대의 바이퍼 업그레이드 비용 73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이다. 이 돈이면 라팔 최신 모델 F4 모델을 42대를 사거나 그리펜 최신 모델 EF 모델을 52대를 살 수 있다. 네. 자, 이제 비밀을 한번 캐보죠. 쉽게 말하면 F-16 업그를 대당 2천억을 했다는 건 바가지 쓴 호구다. 그 돈이면 신품 라팔 사고 신품 그리펜 사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그 대수를 가지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타이완 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F-16 바이퍼 한 대에 옵션 포함했을 때 약 2,027억 원입니다. 라팔은 한 대에 옵션을 포함했을 때에 2,400억 원입니다. 그리펜은 한 대에 옵션을 포함하면 1,900억 원입니다. 근데 KF-21은 지금 필리핀 쪽 밀덕들을 보면 7,150만 달러를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럼 980억 원이에요. 만약에 밀덕들이 하는 내용이 맞으면 그럼 이거는 옵션을 제외한 KF-21이 지금 여러 가지 옵션으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냥 몸체 그 자체 아니에요. 블록1은. 옵션 제외한 가격이냐? 아니면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블록 2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냐? 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블록2 업그레이드 비용이 별도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업그레이드 할 때 한 2, 300억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장 진출하는 걸로는 괜찮은 가격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최소한 F-16 바이퍼나 혹은 최소한 라팔 정도는 사실 받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KF-21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충분히 성숙을 하고 나면 블록2에서 여러 가지 무장이 붙고 다 성숙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옵션을 포함했을 땐 거의 한 2천억 원 혹은 1,600, 700억 받아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1,500억에서 2천억 사이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남들 보고 바가지 썼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 받아야 될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가 세계 시장에서 성립되어 있는 가격대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죠. 야, 그럼 바이퍼 신품을 사지 왜 바이퍼 신품 가격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폴란드가요 지금 예측을 하면 48대 전체를 전자전기로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의문을 하나인데 비행기는 48대인데 레이더 AN APG 83은 58세트예요. 그러면 10세트는 레이더 10세트 어디다 쓰는가? 이거 예비 부품이야?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더 구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레이더를 통째로 58대를 미리 사두면 나중에 가서 단가가 싸집니다 라고 해서 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폴란드가 한 30대 정도를 더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기종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32대를 더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의문 비행기는 48대인데 전자전 스위트 아이비우스라고 부르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ALQ 278인가 뭐 그거예요. 이게 73세트나 돼요. 그러면 25세트가 널널하게 남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으로 더 구매할 때 한 20, 30대 더 구매할 때 그때 지금 아이비우스를 이렇게 한꺼번에 사두면 그때 훨씬 더 싸집니다
라고 해서 미리 사둔 걸 수 있어요. 이게 요번에 많이 샀다고 이런 거를 폴란드가. 그래서 합리적 거래는 뭐냐면 신품 구매가 아니라 업글이니까 신품 비용으로 대당 2천억 원으로 너희 전자전기 해줄게. 그럼 이게 합리적 비용이에요. 대당 2천억 원이. 이건 어떻게 보면 폴란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괜찮은 딜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에스코트 전자전기잖아요. 지금 에스코트 전자전기 운영국은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EA-18 그라울러, 이스라엘의 F-35I 뿐이에요. 물론 F-35 오리지널에 요새는 전자전기 기능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아마 미국이 수출할 때 다운그레이드해서 팔고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부분을.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자전기를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나면 호주, 이스라엘 다음에 운용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라파엘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방어적 전자전밖에 없어요. 에스코트 전자전기가 아니에요. 이 가격 맞다는 거지. 거기다가 폴란드는 이미 공포스러운 전자전 미사일 AGM-88G 일명 아그미아를 360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릴 땐 250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뒤져보니까 360발을 구매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미사일이어서 한국에는 우리가 안 산 건지 혹은 미국이 안 판 건지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운용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는 신청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OK는 아직 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같이 OK가 됐을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메타 디펜스의 그 기사 이미지인데 거기 보면 58개의 AN/APG-83 레이더를 샀다. 그러면 레이더 10세트가 남잖아. 그 다음에 73개의 아이비우스 일렉트로닉 워페어 시스템을 샀다. 그러니까 73개의 전자전 스위트, 이거를 일명 아이비우스라고 부르거든요. 인테그레이티드 바이퍼 일렉트로닉 워페어 시스템. 그래서 그 인테그레이티드 I, 바이퍼에서 V, 그 다음에 전자전에서 EW, 시스템에서 S. 그래서 아이비우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게 25개 세트가 남잖아요. 요번에 살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마 물건이 한꺼번에 세트로 사면 좀 싸질 거라고요. 앞으로 F-16 바이퍼를 추가 구매하면서 이거를 덧붙이겠다라는 그 조건으로 샀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옵션 다 포함해서 대당 2천억 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 무려 73대의 전자전기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무려 73대를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 디펜스는 폴란드가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미국, 이스라엘, 호주 다음으로 전자전기를 무려 73대나 운영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 최소한 그렇게 기사를 달았어야지. 너 2천억 냈잖아. 너 호구야. 너 그거 가지면 신품 라파엘 사고 신품 그리펜 살 수 있었어.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라고 봐요. 네. 여기서 잠시 우리 밀덕들도 이걸 좀 잘못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투기 비용 코스트의 기본 네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꾸 실수해서 가격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이 전투기나 이런 쪽은 가격이라고 안 부릅니다. 프라이스라고 안 해요. 비용 코스트라 그래요. 이게 아마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에 있는 물건이 아니고 정부가 발주해서 정부가 또 기술도 좀 주고 연구개발도 정부가 부담을 했고 발주해서 주문형으로 제작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 주고 시장에 떠다는 걸 사오는 게 아니라 발주 제작을 맡겼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윤이 포함돼야 된다. 이윤 당연히 포함돼요. 그 하청업체. 그러니까 하청업체로 보는 거예요.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데를 하청 건설업체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 좋고 우리가 기술 줬으니까 이대로 건물 지어. 건물 짓는데 비용 얼마 들었네. 우리가 건물을 보고 저거 가격 얼마예요? 안 하잖아요. 건물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질문 2. 구매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래 네 종류의 그 기본 비용 분류법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옵션이 천차만별이에요. 미사일 등 착탈식 무장은 별도야. 예를 들어서 AIM-120 암람 미사일을 샀다. 뭐 F-16 살 때 샀는데 그게 F-16에만 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F-35에도 달 수 있고 심지어는 FA-50 나중에 그게 되면 FA-50 PL 버전에도 달 수 있고 하니까 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이 미사일이 살 때 돈이 F-16 살 때 같이 나갔을 뿐이지 그걸 F-16에 덮어 씌우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이런 미사일 종류 착타식 무장들은.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해야 되고 비행기 본체에 들러붙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한번 붙여놓으면 안 떼는 거. 그런 거는 옵션으로 쳐줘야지. 근데 그 옵션이 점점 지금 부풀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니까.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건 뭐 전자전 스위트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어용 전자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 쉴드라고 불러요. F16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옵션을 포함하냐, 또 그 다음에 뭐 교육 훈련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할 때 필요한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예비 부품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 옵션이 그냥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구매 비용은 이 네 가지의 구별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본 틀은 뭐냐면, 하나는 플라이 어웨이 비용. 이 플라이 어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F-35가요. 플라이 어웨이가 지금 8천만 달러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거 보시고서 F-35 비용이 8천만 달러 이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두 가지 점에서. 그게 가격이요. 2013년 기준인가 그래요. 달러가. 그 다음에 한 5-60%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기준 가격을 아셔야 돼. 그 아까 달러 기준 연도. 아까 보셨잖아요. 2019년 바이퍼의 66대, 타이완에서 살 때 66대가 80억 달러였으면은 지금은 96억 달러가 넘어요. 거의 100억 달러예요. 왜냐? 그동안 2019년에서 지금 2024년 사이에 한 거의 23~24% 달러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연도 가격을 우리가 찍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길어서, 프로젝트가 기니까. 그래서 플라이 어웨이 비용은 뭐냐면은요, 최종 기체 한 대의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여기다가 5mm를 부으면 물이 넘냐, 물이 넘을 때까지 나 몇 mm 부어야 되냐, 이게 이제 한 개 수량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한 개 수량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한 개 비용이에요. 그 최종 마지막 양산, 최신의 마지막 양산 한 대의 비용이 얼마였냐, 그게 플라이 어웨이예요. 이걸 왜 따지냐, 양산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 총생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이 어웨이 비용에다가 이제 그리고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죠. 연구개발 같은 거 진행한 거. 매몰 비용을 비행기 대수로 안 분한 거. 앞으로 600대 만들 것 같아. 600분의 1을 거기다 덮어 씌운 거. 그게 총생산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용. 여기에는 프로그램 비용은 미사일 같은 걸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밀덕들이 좀 있으신데 잘못된 거예요. 프로그램 비용은 미사일을 포함한 게 아니라 해당 기종, F-35, 해당 기종의 연구 개발에서 퇴역 때까지 생명주기 총 비용이에요. 그걸 1000대를 사겠다. 그러면 1000대, F-35 1000대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서부터 퇴역 때까지 들어간 그 총비용, 그걸 프로그램 비용이라 그래요. 물론 기름값이라든지 유지보수비는 안 따져요. 그건 또 별도로 빼야 돼. 그 다음에 평균 총비용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 비용을 아까 1000대를 샀다 그럼 1000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요번에 뭐 2조 3천억을 주고 뭐 F-35를 1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쌉니다. 할 때 그럴 때의 구매 비용 개념과는 달라요. 왜냐면 2조 3천억에 옵션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걸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구매 비용 할 때는 옵션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단 전투기 옵션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지능화되니까. 전통적 옵션 일단 예비 부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지 보수하려면 특별한 종류의 장비들이 필요해요. 기체마다, 기종마다. 교육훈련 장비, 뭐 그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요. 교육훈련 누가 와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유지보수 정비사들을 교육하는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들어가요. 이 옵션에는. 그리고 이 옵션에 안 들어가는 게, 우리가 도입하는 나라는 안 들어가는 게 그 이글루라 그러나 그 비행기 경납 창고 이런 거 짓는 거. 그건 또 따로 들어가요. 그거는 구매 쪽에서 지출하는 또 다른 종류의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요, 무기가 지능화함에 따라서 무기에 관한 교육훈련 장비도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알은 건데요. 예를 들면 캡티브 캐리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캡티브 캐리가 뭔가 했더니 비분리야. 그래서 비분리 비행시험 훈련탄,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사일을 붙이고 날면 비행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미사일을 붙이고 날아다니는 그 훈련을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쇳덩어리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때에 얘한테 무슨 센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를 또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돼. 비분리 신뢰성 훈련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Captive Carry Reliability Trainers. 그러니까 미사일을 할 때, 미사일이라는 게 지능성이 있으니까 설정해서 쏘잖아요. 이 설정을 제대로 먹었나 안 먹었나가 또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비분리 상태에서 이렇게 설정됐습니까? 확인하십시오. 확인. 미사일이 그거를 인터페이스 혹은 그 반응을 그 모의 훈련탄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도 발사 시험 훈련탄. 요번에 그 국방부 쪽에서 발표한 타우러스. 그 안에 폭약은 안 들어있거든. 근데 가서 꼽혔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연료 같아서 불꽃은 났어. 근데 폭약 폭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게. 그러면 이런 건 뭐냐면은 유도 발사를 실제로 해본 거죠. 이런 것도 사야 돼. 그래서 무기가 지능화되니까 무기를 훈련하기 위한 훈련 키트가 또 이런 줄줄이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옵션들이 전통적 옵션인데도 전통적 옵션조차도 이렇게 점점 더 그러니까 살집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점점. 야, 참 비싼 물건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 옵션들이 이제 막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어 전자전, 적 미사일로부터 나를 방어하려는 거. 그건 너 옵션으로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그거 넣으면은 적 미사일을 네가 좀 피해 다닐 수 있는데 그걸 무력화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넣으면 미사일 맞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얘기가. 이게 이제 F-16 같으면 이걸 바이퍼 쉴드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F-16 같으면은 아이비스라는 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옵션으로 붙일 수 있는 전자전 스윗이라고요. 적 방공망 교란 전자전 스윗. 예전 같으면은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그냥 전용이에요. 그라울러 같이. 근데 지금은 전자전 스위트를 붙이면은 얘가 에스코트 전자전기가 되는 거라. 이렇게 옵션이죠. 이 옵션 붙은 거예요, 이번에. 그것도 대수보다 훨씬 많게. 대수는 48대밖에 안 되는데 스위트는 몇 개 샀어? 아까 73개 세트를 샀잖아. 25개, 48개 다 채우고 나서도 25개 남아요. 예.